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앤바입니다. 저는 매달 8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가지 러닝 관련 팁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저의 대회 후기도 남기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시간, 러닝화 리뷰도 하고 있는 러너인바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바로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제품, 나이키의 보메로 프리미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빠르게 리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보통 리뷰를 남길 때 무조건 거의 100km에 가까운 거리를 뛰고 리뷰를 남겨드리고 있는 편인데요. 제가 그것보다 짧은 거리,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20km를 딱 뛰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거리를 뛰고 제가 리뷰를 남기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좋거나 엄청나게 불만족하거나, 그 둘 중에 무엇인지 저와 함께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가볍게 먼저 이 제품의 상세 스펙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28만 9천원입니다. 잘못 들으신 거 아니고요. 28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아마 미국 달러는 230달러 아니면 220달러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가격도 살벌하다. 그러니까 국내만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해외 가격도 살벌하고요. 미드솔의 높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솔의 높이, 뒤쪽 55, 앞쪽 45입니다. 다만 남성 사이즈와 여성 사이즈가 차이가 있는데요. 남성 사이즈 10 기준으로요. 뒤에가 55.5, 앞에가 45.5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사이즈 기준으로는요. 여기 미드솔에, 여기 아웃솔에 적혀 있는데요. 여성 사이즈 기준으로는요. 뒤에가 52, 앞에가 42라고 합니다. 에어줌이 앞 뒤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드솔에 줌엑스로 짱짱하게 전체를 다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요즘에 신발에 나오는 그런 와플 무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웃솔 같은 경우에도 엔지니어드 메쉬로 되어 있고요. 통기성이 조금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스 형식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일반적인 레이스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보메로에 플러스 보메로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레이스 방식을 택했고요. 그 다음에 이 뒤꿈치가 상당히 딱딱합니다. 상당히 딱딱하고요. 그리고 요 모양이 인빈서블 3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눠져서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펙이고요. 제가 이 신발이 출시되었을 때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메로 플러스를 제가 상당히 잘 신고 있고 너무나도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보메로 프리미엄이 출시되는 것을 정말 기다렸는데요. 보메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미드솔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말랑말랑한 느낌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제품이 빠르게 품절이 될 거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 제품 흰색에 이 주황색, 이게 사실 나이키에서 요즘 새롭게 내놓는 신발의 프로토타입에 적용하고 있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페가수스 프리미엄이라는 제품이 나왔었는데요. 페가수스 프리미엄이 지금은 여러 가지 색상으로 나오고,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에도 재고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맨 처음에 페가수스 프리미엄이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토타입의 이 흰색과 주황색의 조합은 빠르게 품절이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적인 아름다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알파 플라이 3 중에서도 블루프린트가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크림에서도 리셀가가 아직도 붙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블루프린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수요가 꾸준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과 똑같이 이 제품 자체가 처음에 판매가 될 때 저는 당연히 이 제품이 품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킬링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에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에어가 아마도 저는 그 업템포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한번 여기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나이키에서 발매했던 업템포라는 제품이 있는데 뭔가 그 느낌을 가져가면서도 이게 농구화인가 싶을 정도의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되게 일상용으로도 잘 신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정말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요. 이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착화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화감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말이 안 되게 편안하고 시원한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불편한 부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사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페가수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끈이 사실 이렇게 이런 일반적인 이런 구멍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살짝 불호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레이스 시스템도 그냥 가장 투박한 원래의 그런 클래식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요 힐 패딩, 그 다음에 혀의 거실 처리, 그 다음에 상당히 이게 이렇게 하면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손가락에 비칠 정도로 얇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정말 얇은 요 처리를 해가지고 다시 덧대어 놨습니다. 그래서 통기성 측면에서도 정확하게 아직 이제 지금은 살짝 더운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완벽한 평가는 어렵긴 하겠지만 통기성이 딱히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힐컵이 상당히 딱딱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딱딱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포근하게 잘 감싸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 한 가지 좀 의문인 점은 요 겉에 쪽을 이렇게 패딩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거를 살짝 좀 깎았으면은 무게를 다만 몇 g이라도 더 줄이지 않았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아끼지 않고 모든 패딩 처리를 깔끔하게 처리를 했다. 그래서 저는 이 착용감에 대해서는 무조건 만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잘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요. 나이키 제품 중에서 정말 발볼이 어느 정도 넓게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와이드, 4E까지 착용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2E 정도로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딱 보시면 제 이 손가락으로 만졌을 때, 이 다리 발 넣었을 때 이 양옆에 비는 거 보이시죠? 그만큼 이게 상당히 조금 여유가 있게 토박스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얘기인 즉슨 발볼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 사이즈를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반업까지도 필요 없을 만큼. 근데 만약에 내가 발볼이 조금 좁은 편이다, 혹은 약간 칼발에 가깝다, 나는 원래 나이키를 좀 잘 착용했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스를 조금 타이트하게 묶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 발볼 안에서 조금 헛돌 수 있다. 발가락이 조금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약간의 그런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정말 이 포근하게 감싸는 느낌, 이런 착용감은 정말 우수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행 질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행 질감 같은 경우에는요, 미드솔이 55mm로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겠지만 엄청나게 소프트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표현을 하자면은 지나칠 정도로 소프트하다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면의 느낌이 지면을 차는 느낌이 상당히 부드러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푹푹 꺼지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주맥스가 이 에어 줌이 어느 정도 버티고 있어서 반발력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반발력은 알파 플라이 같은 반발력은 아니고요. 이게 소프트하게 꺼지는 것을, 조금 소프트하게 들어가는 것을 조금 막아주는 정도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을 신으면요, 정말 그 지면 위를 이렇게 그냥 떠다니는 느낌?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개발하는 단계에서도 그 트레드밀 이런 기계 중에 이렇게 부상당한 사람들을 충격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물속을 걷는 것처럼 이렇게 줄 매달고 하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거에서 착안을 해서 최대한 다리에 아예 부담이 없게끔 만드는 것에 이 신발이 중점을 두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느낌인지 느껴질 정도로 이 신발을 신으면은 정말 부드러운 느낌? 그런 소프트한 느낌이 매우
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무게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제 사이즈 기준으로 300g이 넘었습니다. 다만 여성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미드솔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벼워서 200g 아마 중반 정도, 중후반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성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미드솔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으시는 270, 275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350g까지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게를 무시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뛸 때 이게 소프트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무게가 덜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치만 이 신발 자체가 가볍다? 경쾌하다? 라는 느낌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메로 프리미엄 비교군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타사 제품에는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메가블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 신발과 목적 지향성이 다릅니다. 그 신발 같은 경우에는 더 빠르게 달리면서 내가 다리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것에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젤카야노라든가 이런 신발 같은 경우에는 잘 잡아주면서 어느 정도의 미드솔의 높이를 가져가는 것에 초점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랑말랑한 느낌, 이 소프트한 느낌으로 최대한 충격을 줄여주면서 너가 리커버리 할 때 쓸 수 있는 신발로 정말 최고를 원한다면 이 신발을 신어라 라는 것이 이 신발의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신발들을 다 생각을 해봤는데 이 신발의 경쟁 상대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비교할 만한 게 있다면 바로 이 제품입니다. 페가수스 프리미엄입니다. 페가수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에 리뷰를 하면서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나이키가 생각하는 프리미엄과 우리가 생각하는 프리미엄은 다릅니다. 페가수스를 예를 들자면요, 페가수스 빠르고 페가수스 플러스 더 빠르고 페가수스 프리미엄 가장 빨라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나이키가 생각하는 페가수스 플러스 페가수스 프리미엄은 다릅니다. 페가수스는 그냥 일상적으로 신는 신발, 페가수스 플러스는 너가 조금 더 속력을 내고 싶을 때 좀 더 가벼운 걸 원해? 조금 더 좋은 소재를 원해? 조금 더 잘 뛰고 싶어? 그때 사는 게 플러스. 프리미엄은요, 우리의 기술이 이거야. 우리의 기술이 이거야 라는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페가수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신었을 때 정말 믿기지 않는 느낌이 드는, 정말 이거는 특별한 신발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다만 똑같이 무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신발 자체에 대해서 예쁘다, 좋다, 비싸다, 그치만 일상화로는 신을 수 있게 좋겠지만 이걸로 러닝을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 라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똑같이 비교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메로 프리미엄에 제가 기대를 한 것도 사실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페가수스 프리미엄에서 한번 그 기대를 저버리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도 페가수스 플러스까지는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페가수스 프리미엄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똑같이 보메로도 동일합니다. 보메로 플러스를 저는 상당히 좋아하고 상당히 잘 신고 있고, 지금도 만약에 내가 조깅하러 편하게 갈 신발 하나 골라라 라고 하면은 그 후보군 중에 들어갈 정도로 저도 정말 좋아하는 신발인데요. 이 신발에 대해서 딱 얘기를 드리자면은 제 기대와 전혀 다른 신발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빠르게 한번 장점과 단점 정리를 해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마어마한 이 미드솔의 높이에서 오는 말랑말랑한 이런 편안한 느낌, 이 말랑말랑함. 두 번째, 엄청나게 좋은 착화감. 이거는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의 느껴지지 않는 바닥의 충격. 이게 바로 장점 3가지고요. 단점 3가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마무시한 가격. 두 번째, 어마무시한 무게. 세 번째, 느낄 수 없는 바닥의 감각.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발이 누구에게 필요한지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발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저는 제가 오랜 시간 고민을 했거든요. 이게 물론 이게 신발을 신어본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받은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머릿속으로는, 그렇다면은 내가 진짜 신발들을 많이 신어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이 신발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 결론은요, 일상화로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좋고요. 걸어 다닐 때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어마무시한 키높이, 그리고 제 기준에서 미적인 아름다움, 일상화로 괜찮고요. 그리고 바로 회복 조깅용으로 딱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로 LSD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풀코스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풀코스가 처음이고 정말 뛰고 싶은데 다리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이 신발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저는 조깅, 회복 조깅용, 그냥 조깅도 아닙니다. 회복 조깅용 신발을 제외하고는 이 신발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근데 이 신발을 애초에 개발하는 목적 자체가 그 부상에서 회복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그 기구에서 착안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리커버리 런용으로 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얘기 드리자면 저는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물론 나쁜 신발은 아닙니다. 그치만 내 기대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저는 회복 조깅용 말고는 신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제가 내일 한 번 더 신어볼 예정이고요. 이상 러너인바였고요. 제가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그리고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발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